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특히 미국 사례를 들어보면 원고가 승소하기 직전에 담배 회사 측이 하고 합의를 해서 피해 합의금을 준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건 사회자님이 예. 좀 정확하게 그래서 알고 불법은 계시지 아니래도 못한 건데. 네. 일정 부분 피해를 준 데에 대해서 예. 어떤 보상을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네, 좀 불법이 드리겠습니다. 아니래도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는 미국에서 예. 98년도에 주 정부가 의료비를 보조해줬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상 청구 소송을 그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와 담배 회사들 사이에서 마스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라고 저희가 통칭 MSA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합의를 타결을 했습니다. 이 합의의 내용이 그러면 주정부에게 담배 회사는 일정한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 기금을 넣겠다. 아까 저 초반기에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펀드로 조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앞으로 담배 회사가 각 입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해라. 또 어떤 식으로 그 규제 정책에 순응하라라는 것을 입법을 제정하면 그 담배 회사가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은 더 이상의 이런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 보상금 형식의 그 합의금 준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 주정부에게 마스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에 따라 펀드를 만든 거 말고는 담배 회사가 주정부 말고 어떤 개별 소송을 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준 돈이 없다. 예, 미국에서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6,000건 가까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예,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네. 그중에 172건만이 본안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다가도 네. 중간에 취하기도 하고 요건이 안 맞으니까 각하당하기도 하고 또 이 소송전 항변에 통해 가지고 소송이 이제 기각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172건 중에 네.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72건 중에 피고가 이긴 케이스가 95건이고 그다음에 원고가 이겼지만 다시 파기된 사건이 11건이고 지금 현재 항소 중인 사건이 41건입니다. 그래서 25건이 원고가 승소하고서 원고 승소했으니까 판결금을 받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판결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지 화해로 끝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화해했다는 것은 주정부와 그 담배 회사 사이에서의 화해를 했다는 거 말고 없는데요. 그 주정부와 담배 회사 사이에서의 화해를 한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화해 조항 중에 그 18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화해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담배 회사가 어떤 잘못을 어드미션 인정하거나 컨세션 그거를 양보하거나 또는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화해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이 펀드를 조성하는데 동의한 것이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판결 나기 전에는 뭐 합의금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겠네요. 네, 그런 그렇다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서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담배 제조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승소 가능성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이제 박재갑 그 전 국립암센터 원장님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헌 소송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자꾸 뭐 외국 사례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담배 사업 촉진법이라는 게 지금 담배 있죠. 사업법이죠. 담배 사업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헌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소송이 있는데 사실 그 소송이 과연 이게 이길 것이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요. 제가 볼 때 결국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담배의 해로움을 잘 알리고 담배 회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그동안 해왔고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를
잘 알게 한다면 그런 소송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그 담배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한 것이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거의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발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판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판단과 또 담배 회사의 잘못을 얼마나 잘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재판도 마찬가지로 또 유언 소송도 마찬가지로 그 담배 회사 그 잘못을 얼마나 우리가 잘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미국에서도 재밌는 것은 아까 그 MSA라는 그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국가가 주정부들이 1994년부터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담배 회사의 내부 고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의 그 잘못된 점들을 그 말하자면 밝히는 뭐 자료 내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내부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이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금 몇 사람이 담배 회사에서 예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담배 회사의 그 내부적인 잘못을 고발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기폭제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MSA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기부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배 회사가 200조나 되는 돈을 기부하겠습니까? 이미 소송을 진행하면 분명히 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담배 회사의 수많은 사기와 그 잘못이 알려졌기 때문에 돈을 낸 것이지 잘못이 없는데도 무슨 기부하듯이 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건 완전 잘못된